첫 24시간 동안 청해. 한 달 안에 1만 개. 이게 무기 숫자가 아닙니다. AI가 타격한 목표물 숫자입니다.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기존 전쟁과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더 강한 무기를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전쟁이 왜 무기 경쟁이 아니라 코드 경쟁으로 바뀌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플랫폼 중심이었습니다. 누가 더 크고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느냐, 탱크가 더 두꺼우냐, 미사일 사거리가 더 기냐, 그게 승패를 가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무기 경쟁이 아니라 의사결정 경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판단하고 더 빨리 때리느냐입니다. 군사 용어로는 이걸 선견, 선결, 선타라고 합니다. 먼저 보고, 먼저 결정하고, 먼저 때린다.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천 개의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걸 분석해서 지금 저기가 약점이다 때려라 결정하는데 참모들이 며칠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작전 하나를 놓고 여러 방책을 비교하고 우리 병력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그러다 기회의 창이 닫혀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AI가 파고들었습니다. 드론과 위성이 찍어보낸 사진을 AI가 즉각 분석합니다. 이건 전차, 이건 미사일 발사대, 이건 연료 탱크. 요점만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공격 방책을 제시합니다. A 지점을 먼저 치거나 B 루트로 우회하거나 C 지점을 동시 타격하거나 예전에 참모들이 며칠 고민하던 일을 AI가 수초 만에 해줍니다. 지휘관은 그 제안을 승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승인 한 번에 연결된 모든 무기 체계로 명령이 전파돼서 즉시 타격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실현한 대표적인 시스템이 팔란티어가 만든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채택했고 나토도 전략 정보와 전투 판단에 이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운용한 라벤더 시스템이 알려졌습니다. 드론과 카메라가 찍은 사람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하마스 테러리스트 명단과 대조합니다. 위험도 점수가 90%를 넘으면 즉시 제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인간이 한 명 한 명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AI가 점수를 매기고 시스템이 반응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GIS 아르타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좌표를 입력하면 지금 그 위치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나요? 손 드세요라고 묻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무기 체계가 즉시 타격합니다. 목표 설정부터 공격까지 1분이 안 걸립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걸 전장의 우버라고 부릅니다. 택시 앱에서 가장 가까운 차를 배차하듯 가장 적합한 무기가 즉시 투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전쟁하면서 계속 학습합니다. 실제 전장에서 효과적이었던 데이터가 쌓이면 최소 12시간 단위로 AI를 업데이트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처럼요. 예전에는 차 성능을 높이려면 엔진을 바꾸거나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성능이 올라갑니다. 무기도 똑같아졌습니다. 무기 자체가 아니라 코드를 업데이트하면 전투 능력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기 경쟁이 코드 경쟁으로 바뀐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얼마나 빨리 업데이트하느냐가 무기 성능을 가르는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러시아도 비슷한 화력 정찰 복합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양쪽이 이 시스템으로 서로를 공격하다 보니 전방 10km씩 합쳐서 20km 지역이 사실상 무인지대가 됐습니다. 사람이 그 지역에 발을 디디는 순간 AI가 포착하고 즉시 제거합니다. 인간 병사가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철조망과 참호가 아니라 AI가 감시하는 디지털 장벽이 전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기술의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빅테크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통신 인프라를 무력화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로 지휘 통제망을 복구했습니다. 스타링크 없이는 드론도 못 날립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AWS 서버가 폭격을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자체가 군사 표적이 된 겁니다. 구글의 원래 모토는 사악해지지 말자였습니다. 그래서 군사 드론 프로젝트 메이븐을 처음 수주했다가 직원들 반발로 팔란티어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글도 태세를 바꿨습니다. 오픈 AI도 이용약관에서 무기와 감시 관련 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왜냐면 국방 AI 시장은 돈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각국이 앞다퉈 국방 AI에 투자할 겁니다. 그 돈이 팔란티어, 안두릴 같은 국방 테크 기업으로 향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핵심 AI 인재들이 국방 테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찰이 나옵니다. 돈 냄새를 제일 잘 맡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 시장이 실제로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드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FPV 드론, 한마디로 1인칭 시점 레이싱 드론에 폭약을 단 자폭 드론입니다. 수십억짜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수백만 원짜리 이 자폭 드론이 비슷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 4개면 전차 한 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양측이 쓴 드론이 100만 대를 넘겼습니다. 2025년에는 40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루에 1만에서 2만 대. 드론이 탄약을 대체한 겁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전통 무기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AI가 이렇게 빨리 판단하고 때린다면 인간은 어디서 개입하나요? 전문가들은 이걸 속도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AI 판단 속도가 인간의 확인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사실상 인간 통제가 사라집니다. 하루에 1000곳을 타격하면 인간이 그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자 전쟁에서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표적 목록을 AI에 너무 의존하고 사람의 교차 확인이 빠진 결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사람이 오폭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I가 결정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엔스로픽은 자율살상 문제를 이유로 미국 국방부와의 협업이 결렬됐습니다. UN 군축위원회에서 AI 무기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이 규범을 지키는 동안 권위주의 국가들이 규칙 없이 달려가면 나머지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핵무기와 비슷한 문제라고 봅니다. 히로시마 이후에야 핵 규제가 논의됐듯이 AI 전쟁에서도 참상이 먼저 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K방산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방산 기업들은 군이 스펙을 정해주면 그걸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팔란티어와 안두릴은 전장 상황을 직접 파악해서 먼저 무기를 만들고 군이 사가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방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정부 시범사업 계약을 따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열정으로 버티는 기업에 국가 안보를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방산의 씨앗을 심었듯이 지금이 국방 AI 생태계를 만들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가져갈 확인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의사결정 속도가 빠른 쪽이 이깁니다. 둘째, 클라우드와 위성 인프라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통신을 결정합니다. 셋째, 전장 데이터를 더 빨리 학습하고 업데이트하는 쪽이 앞서갑니다. 다음에 관련 뉴스를 볼 때 이 3기준으로 읽어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빨리 배우고 있는지, 그게 전쟁의 진짜 판도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로 바뀌고 있는지 찾아가는 이 시간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